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이번 FA 시장의 특징은 1년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한 최고의 유격수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카를로스 코레아, 코리 시거, 트레버 스토리, 하비에르 바에스에 유격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커스 시미언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의 정상급 유격수가 등장해 자신의 몸값을 테스트했는데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트레버 스토리가 마침내 행선지를 결정지었습니다. 카를로스 코레아가 미네소타에 입단한 후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휴스턴 네 팀이 언급됐던 스토리는 단기 계약을 맺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보스턴과 6년 1억 4천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시즌에 팀 옵션이 행사되면 7년 1억 6천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미네소타와 3년 계약을 맺은 코레아가 시즌이 끝날 때마다 옵트아웃을 할 수 있는 반면 스토리는 4번째 시즌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년 계약을 맺긴 했지만 코레아가 사실상의 FA 재수를 택한 반면 스토리는 그렇지 않은 건데요. 6년 1억 4천만 달러는 팬그래프가 예상한 6년 1억 5천만 달러와 거의 같기 때문에 스토리로서는 FA 재수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만들어진 보스턴 라인업은 1번 중견수 키케 에르난데스, 2번 이루수 트레버 스토리, 3번 3루수 라파엘 데버스, 4번 유격수 젠더 보가츠, 5번 지명타자 JD 마르티네스, 6번 좌익수 알렉스 버두고, 7번 일루수 바비 달백, 8번 우익수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 9번 포수 크리스티안 바스케스로 보스턴에는 젠더 보가츠가 있기 때문에 데뷔 후 745경기 전부를 유격수로 뛴 스토리는 2루로 옮겨야 합니다. 그동안 스토리가 최고의 유격수 중 한 명으로 꼽힌 이유는 2번의 실버 슬러거를 따낸 공격도 공격이지만 골드글러브 수상만 하지 못했을 뿐 수비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해 스토리는 DRS 6으로 코레아, 안드렐톤 시몬스, 아이제아 카이너 팔레파, 템파베이 타일러 월스에 이어 4위였던 반면 보가츠는 마이너스 5였습니다. 3루수 라파엘 데버스와 함께 보스턴의 인플레이 피안타율을 높인 주범인 보가츠가 통산 9,140이닝에서 마이너스 55인 반면 스토리는 통산 6,304이닝에서 69로 둘의 수비력 차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이후 DRS 순위는 1위가 99인 안드렐톤 시몬스, 2위가 73인 닉 아메드, 3위가 69인 트레버 스토리, 4위가 63인 카를로스 코레아이고 보가츠는 마이너스 47로 마이너스 40인 호르헤 폴랑코를 제치고 같은 기간 메이저리그 꼴찌입니다. 미네소타가 이번에 코레아를 영입하면서 폴랑코를 2루로 보낸 반면 보스턴은 팀 내 보가츠의 입지를 생각하면 보가츠에게 스토리가 왔으니 2루로 옮겨달라고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2020년에 FA를 1년 앞두고 6년 1억 2천만 달러 계약으로 남은 보가츠는 올 시즌이 끝나면 옵트아웃을 할 수 있고 옵트아웃 할 게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스턴은 만에 하나 보가츠를 놓칠 경우도 고려해 스토리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스토리로서도 2루 전환 또는 잠깐의 2루 이동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DRS보다 더 정밀하다고 생각하는 스태캐스트 OAA는 다른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스토리는 18로 메이저리그 4위였지만 2020년은 0이었고 지난해는 마이너스 7이었습니다. 이는 최정상급이었던 송구 능력이 팔꿈치 부상 이후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2루는 확실히 송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야수보다 1루를 맡을 수 있는 좌타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보스턴은 어쨌든 스토리를 잡음으로써 다른 팀들은 펑펑 터트리고 있는데 뭐하고 있는 거냐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됐고 또한 크리스찬 아로요가 자유로워짐으로써 확실한 내야 유틸리티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 보가츠, 데버스 라인의 공격력이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이 된 보스턴은 바비 달백이 1루에서 어떤 생산력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관건은 해발 1600m 쿠어스필드에서 신나게 방망이를 돌렸던 스토리가 해수면 높이 구장인 페네이파크에서도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쿠어스필드에서 105m가 날아가는 타구는 해수면 높이의 구장에서는 그보다 10m 적은 95m가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는 홈런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콜로라도에서 조정 OPS가 121이었던 아레나도는 세인트루이스 이적 첫 해였던 지난해 조정 OPS 121과 함께 34홈런 105타점을 기록하고 하산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켰는데요. 아레나도는 콜로라도에서 뛰었을 때 홈 OPS가 0.985, 원정 OPS가 0.793으로 차이가 0.192였던 반면 스토리는 홈이 0.972, 원정이 0.752로 0.200의 차이는 아레나도보다 크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에 지난해 아레나도가 투수에게 유리한 부시 스타디움을 홈으로 쓰면서 홈에서 0.722, 원정에서 0.885를 기록하고 충분히 좋은 공격력을 선보인 것처럼 스토리도 기대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레나도에 앞서 쿠어스필드를 탈출했던 DJ 르메이유와 맷 할러데이의 사례를 보면 쿠어스필드에서 정상급이었던 타자들은 부상에 쓰러진 툴로이츠키를 제외하면 쿠어스필드를 벗어나서도 대부분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거는 그린몬스터가 될 전망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토리가 데뷔 후 때려낸 158개의 홈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은 쿠어스필드에서 기록한 95개의 홈런입니다. 방향이 고르게 퍼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왼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토리는 11.2m 높이의 그린몬스터를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스토리의 홈런은 그린몬스터에 걸릴 만큼 탄도가 낮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토리의 홈런은 평균 29도로 메이저리그 홈런 평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로써 유격수 빅5, 아니 내야수 빅5는 모두 계약을 마쳤는데요. 코리 시거가 10년 3억 2,500만 달러, 마커스 시미언이 7년 1억 7,500만 달러, 트레버 스토리가 6년 1억 4천만 달러, 하비에르 바에스가 6년 1억 4천만 달러, 카를로스 코레아가 3년 1억 530만 달러로 최대어로 여겨졌던 코레아가 가장 적은 보장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팬그래프 예상치와 비교하면 시거는 1억 2,900만 달러를 더 받았고 시미언은 8,300만 달러, 바에스는 6천만 달러를 더 받은 반면 스토리는 1,000만 달러가 적고 코레아는 1억 3,500만 달러를 덜 받았습니다. 결국 보라스를 에이전트로 둔 시거와 시미언 그리고 코레아의 대체제가 되어버린 바에스가 이번 유격수 대전의 승자가 됐는데요. 만약 코레아가 직장 폐쇄가 아니라 처음부터 보라스로 에이전트를 바꿨다면 보라스는 시거와 코레아의 공동 전선을 펼쳐 코레아에게도 충분히 좋은 계약을 안겨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로써 내야수 평균 연봉 순위는 1위가 3,510만 달러의 카를로스 코레아, 2위가 3,500만 달러의 앤서니 랜돈, 3위가 3,410만 달러의 프란시스코 린도어, 4위가 3,250만 달러의 코리 시거, 5위가 세인트루이스로 가면서 3,055만 달러 계약으로 조정된 아레나도이고 3천만 달러의 매니 마차도를 포함하면 6명이 연평균 3천만 달러를 넘게 됐습니다. 반면 계약 규모로 따지면 1위가 3억 4,100만 달러의 린도어, 2위가 3억 4천만 달러의 페르난도 타티스, 3위가 3억 2,500만 달러의 코리 시거, 4위가 3억 달러의 매니 마차도로 린도어도 스티브 코엔을 만나 럭키였지만 최고의 승자는 역시 시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계약을 맺은 시점에서의 승리 기여도는 코레아가 34.1, 린도어가 28.0인 반면 시거는 21.1입니다. 다른 계약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켈리 젠슨을 영입한 애틀란타는 내친 김에 호르헤 솔레어도 붙잡아 에디 로사리오와 솔레어로 지명타자를 돌리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솔레어와 3년 3,6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팀은 마이애미 말린스가 됐습니다. 카스티아노스 영입을 포기하면서 데릭 지터가 사표를 쓰고 나간 말린스로서는 카스티아노스를 대신할 우타 빅뱃을 얻은 셈이 됐는데요. 이로써 마이애미의 타수는 1번 유격수 미겔 루아스, 2번 이루수 재즈 치즘 주니어, 3번 지명타자 게럿 쿠퍼, 4번 중견수 아비사일 가르시아, 5번 우익수 호르헤 솔레어, 6번 일루수 헤수스 아길라, 7번 3루수 브라이언 앤더슨, 8번 좌익수 헤수스 산체스, 9번 포수 제이콥 스탈링스로 아비사일 가르시아와 호르헤 솔레어의 가세로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더해졌습니다. 마이애미에 워낙 좋은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력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와일드카드 경쟁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브라이언 레이놀즈를 피츠버그에서 데려오는 대형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난해 밀워키에서 29홈런 86타점을 기록한 가르시아, 애틀란타 이적 후 55경기에서 14홈런을 기록하고 월드시리즈 MVP가 된 솔레어가 그 모습을 이어가줘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같은 시기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두 쿠바 타자의 운명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2012년 6월 다저스와 7년 4,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푸이그가 지금은 메이저리그에 없는 반면 컵스와 9년 3천만 달러 계약이었던 솔레어는 컵스에서 인상적이지 못했지만 2019년 캔자시티에서 홈런왕이 되고 지난해 월드시리즈 MVP가 됨으로써 대기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레인키를 영입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디트로이트는 마이클 피네다와 1년 550만 달러에 계약했는데요. 이로써 이로드와 아이들의 베테랑 한 명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1선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2선발 케이시 마이즈, 3선발 마이클 피네다, 4선발 타릭 스커벌, 5선발 맷 매닝의 선발진이 제법 기대되는데요. 지난해 미네소타에서 선발 21경기 109이닝 9승 8패 3.62를 기록했던 피네다는 부상만 없으면 괜찮은 영입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토미존 수술에서 회복 중인 타일러 글래스나우는 오른 발목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글래스나우는 어차피 올 시즌은 못 돌아옵니다. 보스턴 알렉스 코라 감독은 테너 하우크에게 선발 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크리스 세일이 오른쪽 갈비뼈 스트레스 골절로 개막 로테이션에서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보스턴 선발진은 이볼디, 피베타, 하우크가 세 자리를 가져가고 리칠, 마이클 와카, 게럿 위틀록이 나머지 두 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위틀록은 선발이 안 되면 마무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텍사스는 게런 리처즈와 1년 55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올해 연봉은 450만 달러이고 내년 900만 달러의 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1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텍사스는 1년 400만 달러의 마틴 페레스까지 보스턴에서 뛰었던 둘을 데려갔는데요. 리처즈는 지난해 선발 22경기에서 6승 7패 5.22에 그치며 크게 부진했지만 불펜으로 전환하고 나서는 꽤 괜찮았습니다. 텍사스도 불펜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노리고 있었지만 콜로라도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카스티아노스와 계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